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편입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어떻게 편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12시가 넘었네요. 12시가 넘었고요. 편입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서둘러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편입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뭐 어떤 비법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오히려 들으시면 되게 실망하실 거예요. 자,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고대 법대로 편입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편입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숙대 경제학과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뭐 불만도 없고 아주 행복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 자신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황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학교나 뭐 그런 거 자체에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생활 동안 편입이나 재수는 제 머릿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오히려 저는 빨리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매진하는 게 좀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재수나 편입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 편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일반 편입이 있고 학사 편입이 있잖아요. 저는 학사 편입을 했습니다. 일반 편입은 하지 않았어요. 자, 학사 편입이라는 거는 졸업을 하고 편입을 하는 거잖아요. 졸업을 하고 그 편입한 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학사 편입이죠. 제가 이제 4학년이었습니다. 이제 숙대 경제학과 4학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뭐 숙대에서 경제학과를 전공을 했지만 경제학을 전공을 했지만 경제학으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일을 하려고 자, 지금 4학년이신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고민이 무엇인가요? 저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 당시에 4학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뭐 어떤 걸 하라거나 뭐 강요하시는 분들이 전혀 아니에요. 완전 자유방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주의셨기 때문에 공부를 뭐 하든 안 하든 네가 알아서 하라는 분들이셨거든요. 약간 지금은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워낙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4학년이 됐잖아요. 자, 뭘 해야 되느냐? 취업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뭐 저한테 되게 좋았던 점은 당장 취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뭐 부모님이 계속 경제 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할 수도 있었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유학을 갈 수도 있었어요. 예, 유학을 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두 가지였네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대학원? 유학을 간다는 건 대학원을 간다는 거였죠. 취업을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두 가지 선택에서 헤매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요. 영어 점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취업을 하든 유학을 가든 그 취업을 하려면 토익 점수가 필요했고 유학을 가려면 토플 점수가 필요했죠. 미국으로 가는 거니까 당시 유학은. 근데 뭐 제가 유학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아봤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막연히 이제 4학년이 됐으니까 뭔가 그러니까 4학년 2학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했던 게 어쨌든 영어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영어 점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딜 갔냐면 그 당시에 이제 압구정에 있는 박정어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선생님 지금은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분이 하시는 박정어학원이 완전 핫한 곳이었어요. 지금은 뭐 영단기도 있고 야나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뿐이었어요. 그거. 그리고 거기가 유명한 게 토플이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고지식하는 게 있어서 공부를 한다면 정통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책도 기본서를 좀 고집을 하는 스타일이었고 영어 공부도 이왕 하는 거 어려운 제대로 된 영어를 하자. 토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좀 어렵게 공부를 하자. 그래서 토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가려고 확실히 정한 건 아닌데 일단 토플 점수를 받아놓자. 토플 점수를 받아놓으면 유학을 갈 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취업할 때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학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박정 대학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교에 4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곳. 그래서 이제 박정 대학원이라고 불렀는데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 코스였죠. 박정 어학원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어 스터디도 같이 하면서 한 4명이서 같이 했어요. 언니 2명이랑 저랑 남자 한 분 이렇게 해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공부하고 거의 매일 이제 막 아침에 일찍 저희 집에서 그 압구정까지 가려면 되게 멀거든요. 1시간 전철 타고 1시간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아침에 딱 가방 엄청 그때는 이제 전자사전도 없어가지고 두꺼운 영영 사전 들고 가방에 넣고 막 다녔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10,000원 전철 타고 집에 오고 그런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토플 시험을 봅니다. 토플 시험을 봐서 그 당시에는 이제 PBT 시험이어가지고 그때 600점 만점이었나? 600점이 넘으면은 아이비리그를 갈 수 있었고 550이 넘으면 좀 괜찮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봐가지고 600점 가까운 점수를 받습니다. 600점을 넘지는 못했고요. 600점에 근접한 점수를 받아요. 그 점수를 받고 있었죠. 그 점수 2년 동안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학교에 가서 그 2학기 성적을 확인하는 때였어요. 이제 학교 인트라넷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학교 이제 PC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 거 성적 뜨는 거 보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굉장히 느렸어요. 안 뜨는 거예요, 이게 성적이. 그거 뜨는 거 기다리면서 심심하니까 다른데 홈페이지를 막 가봐요. 근데 뭐 제가 지금도 인터넷 서핑을 잘 안 하는데 그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하고 그런 걸 잘 못하고 잘 아는 데도 없고 해서 그냥 다른 대학들 있잖아요. 뭐 서울대나 연대, 고대 아는 대학들 쳐봤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대학교를 쳤는데 마침 편입생 모집 기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입생을 모집하네 라고 공고를 그때 봤고요. 공고를 봤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한 학년 선배 중에 고대 법대로 편입한 선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공고를 보는 순간 그 선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동기도 아니고 저 1년 선배고 그 선배가 워낙 사교적이어서 여러 사람을 아니까 제가 아는 거지 저랑 유난히 친하다거나 그런 선배는 아니었거든요. 저도 뭐 아는 선배한테는 전화는 쉽게 하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약간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외향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고를 보고 그 선배가 생각나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전화를 했는데 그 선배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받아서 제가 뭐 이제 4학년 2학기고 강의도 없고 뭐 성적 확인하러 온 거니까 시간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선배한테 전화했더니 선배가 거기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이렇게 전화하면 지금 볼래?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번개처럼 만나는 거. 그래서 지금 시간 되시면 제가 놀러 가도 되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조금 이렇게 뜸을 들여요. 그러니까 그 언니는 고대 법대에 이제 고시 공부하러 갔으니까 사실을 보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공부를 되게 빡세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뜸을 들이긴 했는데 아무튼 저녁 시간에 맞춰서 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날 버스를 타고 그 선배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숙집에 갔어요. 갔는데 제가 좀 일찍 갔나? 뭐 일찍 가서 학교를 구경할 생각이었나 해서 갔어요. 그 원서 접수 기간이 한 이틀인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간 김에 원서를 사가지고 편입 원서 그거를 사가지고 그날 가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고대에 그 수혜 아저씨 있는 경비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경비실에서 원서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몇천 원 주고 그걸 봉투를 이제 원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가지고 그 언니가 살고 있는 하숙집으로 갔어요. 언니 살고 있는 하숙집은 제가 나중에 그 하숙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법대 바로 옆 붙어있는 무슨 연립이었어요. 무슨 연립주택이었는데 굉장히 시설이 안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가서 그쪽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언니가 밥을 사줬어요. 사주면서 얘기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언니가 고대 법대 편입했다는 사실만 알고 그 뒤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왜 편입을 하셨냐 그리고 어떠냐 뭐 그런 얘기 막 물어봤는데 그 언니가 약간 성격이요. 그 교회에 보면은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부흥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성격이거든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주변 사람들까지 이렇게 업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격의 언니였거든요. 여기 꼭 그 원서 내가지고 꼭 시험 보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이미 복수 전공을 해서 법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편입을 해볼까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었는데 그날 갑자기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날 편입에 대해서 생각이 없던 저한테 고대 법대 편입 그 접수 기간이었고
마침 거기에 들어간 선배 언니를 만나서 원서까지 사고 그 언니가 또 조언을 지원을 하라고 격려해주는 바람에 제가 그 원서를 내게 됩니다. 자, 원서를 일단 냈어요. 근데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냈으니까 붙어야 되잖아요. 붙어야 되는데 저 때는요 1차, 2차가 있었어요. 1차는 서류 전형이에요. 서류 전형은 숙대 학부 성적, 그 다음에 영어 성적, 그리고 무슨 자기소개서 비슷한 서류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정도가 필요했어요. 뭐 이제 숙대 성적이야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 갖다 냈고, 영어 점수도 있었죠. 토플 점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수를 갖다 냈죠. 그리고 제가 원서 접수를 했을 때는요 이미 그러니까 고대에서 자체로 보는 영어 시험이 있거든요. 그 점수를 내도 되는데 저는 그 기간에 이미 도가에서 못 냈어요. 그 점수는 있지 않았고, 다행히 토플 점수가 있어서 전혀 편입을 하려고 준비했던 토플 점수가 아닌데 일단 그거를 냈죠. 내고 수학계획서인가 뭐 그 비슷한 그런 서류가 있었는데 제가 좀 글은 좀 잘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냈어요. 제가 편입 지원을 했다는 거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 언니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원했다는 거를. 그렇게 이제 저는 내심 기대를 하면서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1차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2차는 뭐였냐면 면접이에요. 그 면접이니까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지? 뭐 언니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죠. 언니가 작년에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봤냐 뭐 그런 거 물어봤는데 저 때는 뭐 이게 면접 방식이 좀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별다른 준비를 못했죠. 면접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별다른 준비를 못하고 이제 갔어요. 면접 날에 갔는데 이제 강의실에다가 1차 서류 전형 합격한 사람들 모아놨죠. 모아놓고 그때 교수님이 2분이 들어오셨고 저희는 5명인가 4명이 한 조가 돼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 명씩 이렇게 똑같이 쭉 앉아가지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 면접을 봤는데 저랑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쭉 이렇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스펙을 봤는데 와, 뭐 서울대 나오신 분, 서울대 학부 서울대 나온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은 법학이 하고 싶어서 온 거죠. 법학을. 뭐 아이비리그 나오신 분들도 있고 뭐 다 쟁쟁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제 토플 점수로는 어디 내놓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런 사람들이 왜 굳이 또 고대 법대를 왜 편입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저한테 물어보셨던 질문은 뭐냐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명승구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에서 법학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굳이 법대를 온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한심하게 대답했거든요, 제가. 저한테 했던 질문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제가 했던 답변은 주된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법학을 복수 전공으로 하고 나니까 제가 법학에 관심이 많고 법학이란 게 정말 유용한 학문이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좀 더 법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떨어가지고요. 이렇게도 얘기 못하고 막 그런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다른 분들보다. 제가 첫 번째였거든요. 제가 첫 번째였는데 저보다 다른 사람한테 하는 질문이 더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지원자들한테 더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이 보였어요. 그렇게 해서 면접이 끝나고 언니가 이제 밖에서 기다렸죠. 언니가 밖에서 기다리면서 잘 봤냐고 하는데 잘 못 본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마음을 이제 접었죠. 마음을 접고 진정시키면서 이제 토플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날이었어요. 발표 날인데 그 당시에는 ARS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붙었으면 언니가 연락을 주겠지. 그리고 연락이 안 오면 떨어진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합격자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점심때쯤인가? 그때까지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제가 버거킹인가에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너 명단에 없다고 이제 그런 위로해 주려고 전화를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받았는데 언니가 하는 말이 지훈아, 너 붙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완전히 막 손이요 막 떨리는 거예요. 이 전화를 들고 있는 손이 막 떨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버거킹은 무슨 버거킹입니까? 다 접고 가방 막 다 싸가지고 바로 달려갔죠. 바로 그대로 가가지고 압구정에서 그대로 바로 달려가서 가가지고 명단 확인하고 또 이제 언니랑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고대법대로 갔다는 건 이제 고시 공부를 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뭐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이제 그 언니 하숙집에서
밥을 먹게 돼요. 밥을 먹으면서 그 언니가 이 하숙집에 방이 있으니까 괜찮으면 여기로 들어와라. 저도 물론 집이 서울이었지만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고대까지 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왕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고대 법대 합격한 걸 아는 그날 가서 그 하숙집에 방을 계약을 합니다. 아줌마한테 얘기해서 제가 방을 쓰겠다. 하나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을 쓰겠다고 하고 하숙집에서 저녁을 먹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에 오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 언니가 원래 공부한다고 전화기를 꺼놓는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날 언니가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전화기를 켜는 거죠, 그날. 제가 언니한테 전화한 그날. 그래서 제가 전화한 걸 바로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인데요. 제가 만약에 그날 학교 PC방에서 서핑을 안 했으면, 웹서핑을 하지 않았으면, 고대에서 편입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지 못했더라면, 아니면 그 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언니가 전화를 꺼놨더라면 아마 제가 다시 전화하진 않았을 거예요. 며칠이 지났겠죠? 그럼 저도 잊어버리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가지고 물론 선택은 제가 했죠. 근데 다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결과를 이뤄냈고요. 그 결과가 저의 운명의 방향을 바꾼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을 항상 저는요, 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간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인생에서는요, 몇 번 있어요. 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간 순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대 법대 합격을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잖아요. 부모님도 몰랐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저희 엄마 아빠에게 말씀을 드렸죠. 저 고대 법대 편입했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딸이 고대 법대생이 됐다는 거에 정말 뜬금없잖아요. 어느 날 저녁 먹으려고 앉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거든요. 이렇게 안아주셨는데, 그러니까 기쁨의 표현이신 거죠. 기쁨의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건데, 저는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고 나시니까 되게 허무하죠. 여러분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험은요 여러분요 왜 보는 것 같아요? 시험은 똑똑한 놈을 골라내려고 본다기보다는요 운이 좋은 놈을 골라내는 거인 것 같아요. 솔직히요, 제가 고대 법대 편입한 건요, 운입니다. 행운입니다. 저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운이 좋았던 거고, 물론 제가 고대 법대를 편입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도 되게 미스테리한 과정이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양면이 있는 거거든요. 행운의 여신은요, 행운을 가져다 준 사람한테요, 불행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지금 불행하신 분들 있잖아요. 불행하신 분들 그 이면에요 행운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 진리를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저도요. 제가 고대 법대에 편입을 했잖아요. 행운이죠. 근데 행운만 있었을까요? 불행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법대에 붙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불행들이 있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준 선물이죠. 행운도 불행도 다 선물입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편입을 하면 편입생과 편입하지 않은 학생, 일반 학생과는 뭐 차별을 받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구독, 좋아요, 공유는 사랑입니다. 모든 만두 하나 하고요. 갈비 만두 하나, 고기 만두 하나. 개성 만두는 뭐예요? 매운맛. 김치 만두가 맵죠? 갈비랑 고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럼요. 맛이 완전히 틀려요. 두 개가? 일단 그럼 고기 만두 할까? 김치 만두 할까? 고기 하나, 김치 하나? 이게 개성 만두죠? 네네. 이게 엄청 맵더라고. 네. 근데 맛있어요. 근데 너무 매워서 못 먹겠던데? 이거만 10판씩 사가는 사람 있어. 단무지 좀 많이 주세요. 여러분 방금 만두를 샀습니다. 만두. 저는 만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가 먹어본 만두 중에 이 집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휴일인데 잠깐 회사에 나와서 일할 게 있어서 회사에 나왔다가 일을 하고 만두를 사가지고 갑니다. 고기만두, 갈비만두, 모듬 이렇게 3개를 사가서 오늘 간식은 여러분 만두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도착을 했고요. 그 아까 샀던 만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단무지를 많이 안 넣어줬네. 아, 여기 있구나. 만두를 먹을 때는요 단무지가 있어야 됩니다.